직업윤리 및 직무수행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들일 거예요. 물리치료사들은 이제 환자들을 다루게 되는데, 환자 그러면 영어로 이제 patient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환자 개념보다는 고객 개념으로 환자를 관리합니다. 고객, 이건 클라이언트죠. 환자라고 하는 용어랑 고객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주 천지차이예요. 환자 그러면 왠지 모르게 약자죠, 약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의료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환자라고 하고, 고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이 고객인 거예요.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환자보다는 이제 고객 개념으로 하고 있고, 그만큼 여러 가지 권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진들의 존재의 목적은 환자 필요에 따라서 있는 것이고, 환자는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헌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환자의 권리 헌장에서 뭐 대충 읽어보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생명 등등 존중받을 권리, 그리고 질병, 연령, 성별, 뭐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아니한 권리, 그리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다 당연하고 항상 하는 얘기들이죠. 또 환자분들이 의료진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병원에서도 보면 정말 잘 되는 병원들은요, 큰 병원들 보면 병원이 돈을 많이 벌고 환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의료 시스템도 좋아야 되겠지만 스타급 의료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물리치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를 정말 잘하는 치료사들이 있으면 환자분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의료 행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권리, 뭐 이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록에 대한 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의료 행위를 수락하고 거부하, 요즘에는 다 물어봐야 돼요. 수술하기 전에 설명도 다 해 줘야 되고, 거기서 환자 요구라든가 질의응답을 다 받고 시행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보면 특히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고 치료받은 기록이라든가 그게 수치화되면서 연구 어 그런 데 쓰여질 수 있는데 다 전부 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다 필요한 거고, 개인정보를 특히 의무 기록은 함부로 열람이 안 돼요. 주치의의 허락을 꼭 맡아야 됩니다. 주치의도 함부로 허락해 줄 수가 없어요. 환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병 치료 또는 사생활 관련해서 비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무 기록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리고 의료사고 꽤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이랑 지금은 의료사고에 대한 접하는 그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환자분들은 정말 약자였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말 심한 의료사고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고, 어떤 경우에는 뭐 팔다리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는데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면 의료 사고 때문에 '내가 몸이 안 좋아졌어.'라고 하는 거를 과거에는 내가 증명을 했어야 됐어요, 환자분이. 근데 이거 증명하는 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그거를 증명해 줄 사람들도 의사들이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실수한 거를 의사들이 실수한 거라고 잘 얘기를 못 해 줍니다. 근데 지금은 환자가 아니라 고객이라고 했잖아요. 그 크기 파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환자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게 아니다. 의료사고가 아니고 정당한 의료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를 의료인들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랑은 이제 의료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물리치료사한테 오는 환자분들을 보면 어 금방 아파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오랫동안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기만 하면 시대도 없이 허리가 아파요.
허리 아픈 지 5 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 거를 이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 그분들이 오랫동안 아파 왔고 많은 의료진들, 많은 물리치료를 만났는데 계속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물리치료사를 잘 신뢰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는 항상 신뢰감을 잘 쌓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정한 용모, 단정한 용모 그러면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풍기는 그 태도라든가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정한 용모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항상 보여주고 설명을 잘해 줘야 됩니다. 친절하게 그것도. 자 부득이하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불구하고 실수 또는 뭐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정형외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10명 중에 1건 정도는 문제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뭐 의료진들도 억울한 거예요. 뭐 내 잘못한 거 없이도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경우를 의료 사고라고 하고 대개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 하다가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힘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보행 훈련하다가 넘어지는 거. 넘어져서 살짝 까지면 괜찮죠. 근데 넘어져서 여기저기 부러지거나 크게 다치면 그건 아주 큰 의료 사고가 됩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치료사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의료 과오는 명백한 과실이 있을 때 의료 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관리할 때는 항상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치료 시작과 끝에 대한 거를 다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리치료대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의료사고고 의료과실이 됩니다. 그래서 내 물리치료실 안에서는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확인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거를 우리는 위험 관리라고 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뭐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을 거고 그리고 사고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빨리 그거를 처리해서 일이 커지지 않게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에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 하다가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골절이 있어요, 골절. 이런 경우는 빈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환자분이 분명히 어딘가 안 좋기 때문에 나한테 치료받으러 왔는데 내가 치료하다가 원하지 않게 환자분이 골절 다쳤어요. 그러면 치료비 못 받겠죠. 여태까지 치료했던 치료비 다 못 받고요. 그리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골절이 있으니까 뼈가 붙은 다음에 또 다 치료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 치료비 다 물어줘야 됩니다. 네, 병원이 다행히 큰 병원이다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되는데 병원에서 커버를 해 주는데 작은 병원이다 그러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경우도 더러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의료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게 되게 좋아요.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빠른 타이밍으로 그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위험 관리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물리치료사 윤리, 10대 윤리에 대한 거를 크게 써 놨고요. 그리고 보수 교육하기 전에 요거를 항상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봉사하고 노력하고 앞장서고 책무를 다하고 귀감이 되고 온갖 좋은 말은 다 써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훌륭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윤리, 책무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게 환자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까다롭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꼭 되게 부정적인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라고 그랬지요. 오랫동안 몸이 안 좋고 아프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없을 거 당연하죠. 없을 거예요. 왜
치료해도 안 좋은데 안 나아지는데 이거를 물리치료사를 의료진들을 어떻게 신뢰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조금은 까다롭고 이렇게 대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그걸 미리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또 관리해 주는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환자분들이랑 어떤 거를 협력해야 될지를 잘 파악해야 되고요. 또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되게 못 걷는 사람들은 100% 걷고 뛰는 거를 원해요. 근데 딱 보니깐 아유 내가 아무리 치료해도 이분은 걷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목발 짚고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자분이 뛰기를 원해. 아 그것도 참 불행합니다. 치료사의 기대치랑 목표랑 환자의 기대치가 딱 맞지 않으면 상당히 그것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걸 맞춰 놔야 돼요. 너무 높으면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거를. 안 그러면 내가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잘하고 좋아져도 환자분, 보호자분들은 그거를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졸중 환자분들이 와요.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분은 편마비, 반마비야. 반쪽 팔다리, 한쪽 팔다리가 몸의 반이 마비예요. 그러면 못 걷겠죠. 자 이분들은 뇌가 다친 것 때문에 팔다리를 못 쓰고 있어요. 그럼 팔다리를 정상대로 아프기 전이랑 똑같이 쓸 수가 있을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좋아지다가 계속 같은 상태로 유지만 됩니다. 더 확 좋아지는 경우가 없이 현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지겨워요 이게. 계속 좋아지지 않는 병이잖아요 이거는. 나빠지지만 않아도 사실은 좋아지는 건데 환자분, 보호자분의 기대치는 그냥 유지가 아니고 계속 좋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쪼금 시간 지나다 보면 치료사도 좋아져 뭐 열심히 치료해도 뭐 더 이상 안 좋아지고 환자분들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무력감에 빠지는 거는 상당히 치료를 끌어가는 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사가 먼저 이렇게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환자분께서 병원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일단은 몸에 병이 들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 불안하죠. 그리고 우울하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하면서 우울합니다. 그리고 요 치료사가 요 의사가 '나를 잘 봐줄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뭐 궁금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올 때는 주된 관심사는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 뭐 예를 들어서 암이래 암.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정신 상태가 유쾌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진찰을 볼 때 갈 때는 옛날보다 암이 얼만큼은 좋아졌는지 그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이게 경과, 치료 경과. 그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닌가? 아우 짜증나.' 이렇게 돼 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환자의 심리는 안정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가. 자 그리고 치료사가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거. 유대 관계. 환자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치료가 잘 먹혀 들어가요.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환자랑 유대 관계가 없으면 신뢰감 서로 상호 신뢰감이 없으면 시킨 대로 안 해요. 환자분들이 "요거 하세요." 그러면 "뭐나 하세요." 그러고 안 해요. 그래서 치료사는 굉장히 라포 형성을 정말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어 그러면 치료 50% 이상 끝난 거예요. 나랑 관계가 좋고 나를 통해서 신뢰감이 쌓이고 나한테 얻는 게 많아진다. 그럼 당연히 라포가 좋아지고 치료 효과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앞에서 언급됐던 것들을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법률적으로 온열,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등등등등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특히 면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면허.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어요. 정신질환자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들 금시산자는 어 판단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한정치산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판단 능력이 없는 거 이런 사람들은 물리치료하면 큰일 나겠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금고 이상 해서 여러 가지 형법 등 그 위반하는 사람들은 의료인으로서 이제 문제가 있다. 자, 물리치료의 중요한 책무 중에 직무 중에 업무 중에 하나가 기능적 움직임을 좋게 만드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예, 중재는 그냥 치료라고 번역을 하세요. 치료. 움직임, 기능, 움직임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종종 통증, 아픈 것 때문에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안 아프게 해 주는 거지요. 야, 이게 중심은 물론 통증을 치료하지만 더 중요한 중점은 기능이죠. 기능에 대한 것.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종합병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대학병원, 뭐 종합병원이겠죠, 두 개. 여러분 선배 중에서 종합병원, 대학병원 취업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3차 병원이 되는 거고 일반 병원은 1 차, 우리나라에서는 1차 병원이 있고요. 2 차, 3차 병원이 있습니다. 3차 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처럼 큰 병원들을 얘기하는 거고 크긴 크지만 약간 규모가 좀 중소 규모 정도의 그 병원은 2차 병원, 그리고 개인 병원, 클리닉 같은 경우는 1차 병원. 그래서 요렇게 바로 못 갑니다. 여기 들렀다가 요렇게 가야 돼요. 의뢰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끔 장애인 복지관에 취업하거나 어린이집도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수학교 교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물리치료는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특수학교 교사 못 합니다. 과거에 됐던 분들이 지금까지 활동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분들은 물리치료사라기보다는 이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 예, 트레이너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 고급 공무원 하려고 그러면 뭐 몇십 대 일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보건직 공무원이 물리치료 면허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 인정해 주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제 보건 의료인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든 방사선사든 뭐 간호사든 등 그런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만 따로 채용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걸 항상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때고때 공고에 나옵니다. 이게 아주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일반 공무원은 몇십 대 1이지만 이거는 10대 1이 안 넘습니다. 비교적 여러분들이 만일에 공무원이 되고 싶다 하면 보건직 공무원도 괜찮습니다. 되기만 하면 보건소에서 이제 치료 업무도 할 수 있고 보건 행정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거에 관계된 것들이 이제 여기 세부 업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장애인 복지관, 뭐 이거는 특수학교 치료소는 이게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안 돼요. 노인, 뭐 제가 복지시설에서 청주 지역 근처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노인복지관인데 이거는 뭐 장애인 노인들도 아니고 그냥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을 건강관리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물리치료사가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그러면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물리치료사도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센터 운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센터 이거 필라테스 센터를 오픈하는 거지요. 자, 필라테스든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코어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상당히 많은 예, 물리치료사들이 도전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학원생 중에서도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 트레이너 그러면 일반 체력 트레이너도 있고 메디컬 트레이너도 있는데 이제 메디컬 트레이너는 주로 거의 대부분 물리치료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저기 스포츠 팀 닥터들이 있잖아요. 팀마다 주치의가 한 명씩 있거든요. 국가대표 주치의들한테 물어보면 뭐 그분들은 하는 얘기가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 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력 훈련도 가능하고 의학적인 것도 같이 접목할 수 있고 해서 어쨌든 팀 전문 트레이너로 많이 가고 있고요. 각 종목마다 다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